안녕하세요. 엑스챔 스테이스 마스터입니다. 네, 지난번 페더러 영상은 잘 보셨을까요? 나름 열심히 번역한 건데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인생에 있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들을 많이 해줬는데 말이죠. 자, 이제 윈블던의 시즌이 본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항상 하는 그랜드슬램 우승자 맞히기 이벤트도 해야 됩니다. 네, 바쁘다 바빠.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저는 한번 예언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우승은 장담컨대 시너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그 이유는 뒤에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나온 대진을 한번 쭈루룩 살펴봐야겠죠.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대진표를 휘리릭 한번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있습니다. 이번 단식에 출전하는 선수 중 한국 선수는 권수우 선수 1명입니다. 근데 중국은 2명, 일본은 심지어 3명입니다. 뭔가 아시아 3국에서 밀린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네, 보다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많이 보이면 저희가 보는 재미도 훨씬 더해질 것 같은데 말이죠. 많은 다른 선수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더 좋은 선수가 많이 올라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왕 그러면 권수우 선수 얘기가 나온 김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1라운드에 15번 시드 홀거 루네와 경기를 합니다. 완전 초반부터 이거 루네랑 경기 좀 너무 빡센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로 상대 전적에서 권수우 선수가 2대 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놀랍죠? 네, 지금 랭킹이 좀 떨어져서 15번 시드를 받고 올라오긴 하지만요. 15번 시드 홀거 루네를 바로 잡고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기대가 아주 살짝 됩니다. 네, 물론 자세히 보시면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이긴 것으로 루네가 지금의 루네가 아니었을 때 이겼긴 했지만요. 그래도 상대 전적에 앞서 있는 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팅입니다. 네, 이 경기 해설 솔직히 해줘야 되겠죠. 화요일날 7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기기만 하면 딱 보니까 조코비치까지 만날 수 있는 대진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까지 그냥 제 희망사항으로만 남기겠습니다. 자, 대진을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이죠. 시너가 있는 곳입니다. 일단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선수가 벤 쉘튼 선수일 것 같은데요. 오히려 3라운드까지 가는데 어려운 건 자국 선수인 마테오 베레티니 선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레티니가 그래도 잔디에서 강한 모습을 꽤 보여줬죠. 2021년 퀸즈 오픈에서 우승을 하고 그해 바로 윈블던 준우승을 했을 만큼 저력이 있습니다. 2라운드 마테오와의 대결이 기대되는 대진입니다. 네, 그것만 통과하면 3라운드까지는 쭉 무난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두 번째 메드베데프가 있는 대진입니다. 이번에는 5번 시드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디미트로프도 있고요. 원핸드 백핸드의 마법사 스탄 바브린카 형님도 계십니다. 특이한 건 중국 선수들이 여기에 2명이나 있는데 지금 기준 모두 1라운드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장지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시너가 우승한 할레오프엔에서 메드베데프를 2대1로 잡아낸 저력이 있어서 여기서 선수들이 순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3라운드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알카라즈가 있는 대진입니다. 알카라즈가 있는 쪽에서는 사실 알카라즈를 이길 만큼의 선수가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예상치 못하게 나카시마나 티아포가 갑자기 나타나서 어렵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시 알카라즈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도 디펜딩 챔피언인데 알카라즈 이름값을 충분히 해야겠죠. 네 번째 루드가 있는 곳 대진입니다. 롤랑가로스와는 다르게 정말 윈블던과는 인연이 없는 캐스퍼 루드입니다. 2라운드 탈락이 최고 성적입니다. 네, 일단 지금 기준으로 2라운드 진출을 했으니 사실 과거 같으면 2라운드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어떨지 모르겠네요. 사실 여기에는 토미 폴이 4라운드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퀸즈 오픈에서 우승을 토미 폴이 했기 때문이죠.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토미 폴이 4라운드까지 진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8강 대진으로는 시너와 메드베데프 아니면 장지첸 선수 아니면 또 반대쪽에서는 알카라즈와 토미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섯 번째 루블레프와 칠치파스가 있는 대진입니다. 무세티나 코르다의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루블레프는 작년 윈블던 8강에 올라가는 저력을 보여줬고요. 칠치파스는 작년 4라운드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둘이 붙으면 재미있는 대진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여섯 번째 즈베레프가 있는 대진입니다. 하지만 즈베레프는 좀 올라가는데도 고생을 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프리츠 선수가 있죠. 서브 터지면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건 즈베레프도 똑같고요. 그리고 홍콩
코트의 영향을 잘 받을 수 있는 다니엘 에반스와 얼마 전에 퀸즈 오픈에서 알카라즈를 잡은 잭 드레이퍼 선수도 있고요. 캐머런 노리 선수도 있고 온갖 영국 선수들은 여기에다 다 편성해 놨습니다. 영국인의 응원을 이겨내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네, 7번째 후르카츠 선수가 있는 대진입니다. 시너와 할레 오픈 결승에서 비록 아쉽게 준우승에 그치긴 했지만 둘 다 결승전에서 브레이크 없이 타이브레이크에 가서 진 만큼 후르카츠가 잔디에서 서브는 정말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단 자기 서브를 다 지키고 가는 플레이만 해도 상대가 쉽게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복병으로는 빅4 중 한 명이죠. 앤디 머리가 있습니다. 앤디 머리가 초인적인 힘으로 부활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진짜 어렵죠. 그래도 영국입니다. 어떻게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노장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드미노 선수도 포진을 하고 있어서 후르카츠 드미노 경기하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조코비치 라인이죠. 그리고 권순우 선수, 홀거 루네가 있는 대진입니다. 복병으로는 카차노프가 있고요. 윈블감 8강에 올라간 적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재미있는 대진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보입니다. 조코비치가 본 경기에 들어갔을 때 무릎에서 아픔이 없을지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연습까지는 괜찮다라고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말이죠. 이쪽의 8강 대진은 사실 잘 그려지진 않습니다. 조코비치가 유력하게 올라갈 것 같지만 후르카츠와 붙는다면 저는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 봅니다. 후르카츠가 시너와 했을 때의 그 서브력은 정말 엄청났거든요. 이렇게 대진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았고요. 결국 시너는 잘 올라가게 된다면 알카라즈와 만나서 또 결승 같은 준결승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의 과거 윈블던 준결승도 사실 역대급 경기였는데 이번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거 너무 기정사실화하고 들어가는 것 같지만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대담하게 저는 시너가 우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먼저 압도적 승률입니다. 올해 야닉 시너 38승 3패입니다. 승률로 계산하면 92.7%고요. 정말 가히 압도적인 2024년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잔디에서는 지금까지 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이 기세만으로도 시너가 우승을 해도 이상할 바 없지만 두 번째는 수치적인 이유입니다. 물론 작년에도 윈블던에서 시너 잘했습니다. 4강까지 갔으니까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잔디 시즌에는 잘 하지 못했습니다. 객관적 수치상으로 올해의 서브에서 확연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야닉 시너의 서브 부분입니다. 에이스 99개, 더블 폴트 23개, 퍼스트 성공률 58%, 첫 서브 시 포인트를 이길 확률 80%, 그리고 세컨 서브 포인트 이길 확률 59%입니다. 잔디 코트 기준이에요. 올해 야닉 시너의 서브 부분입니다. 에이스 59개, 더블 폴트 9개, 퍼스트 성공률 66%, 첫 서브 포인트 이길 확률 83%, 세컨 서브 포인트 이길 확률 59%입니다. 딱 봤을 때 세컨 서브 포인트를 이길 확률은 똑같지만 퍼스트 성공률이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첫 서브에 포인트를 가져갈 확률도 3%포인트가 올라갔죠. 그리고 절대적인 수치인 에이스와 더블 폴트 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당연히 게임을 많이 하면 에이스와 더블 폴트 수가 올라갈 테니까요. 게임 수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야닉 시너는 2024년 잔디 시즌에 총 잔디 코트 13개 게임을 했습니다. 반면 2023년 잔디 시즌에는 31게임을 했고요. 그걸 그냥 나눠보면요. 게임당 2024년에는 4.54개의 에이스를 그리고 0.69개의 더블 폴트를 했습니다. 반면 2023년에는 3.19개의 에이스를 그리고 0.74개의 더블 폴트를 잔디 시즌에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야닉 시너는 최소 2023년보다 한 게임에 1개 이상의 서브 에이스를 더 집어넣고 있고요. 더블 폴트의 확률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서브 성공률은 8%포인트가 늘어났고 첫 서브 후 포인트를 가져오는 확률은 3%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잔디 코트에서는 서브의 위력이 배가 됩니다. 근데 모든 서브 관련 지표가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작년의 수치로는 시너는 4강에 윈블던 올라갔죠. 그럼 이번에 시너는 저는 강력히 우승한다에 걸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거 기록입니다. 챗 GPT를 사용해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잔디 시즌은 윈블던 전에
상당히 짧게 한 달 정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중요한 ATP 시리즈는 500 시리즈인 퀸즈 오픈과 할레 오픈이 있고요. 퀸즈 오픈은 영국에서 하고 할레 오픈은 독일에서 하는데 이곳이 윈블던을 위해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대회이죠. 그러면 과거 윈블던 우승자들은 이곳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었을까요? 자, 2000년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윈블던 우승자 중 500 잔디 시리즈에 불참을 했던 해는 총 7번, 반대로 참가는 했는데 우승을 못했던 해는 총 6번, 그리고 윈블던 우승자가 그 전에 500 시리즈 잔디에서 우승을 한 경우는 총 10번입니다. 2000년부터 23번 중 가장 많은 경우는 윈블던 우승자가 그 전 잔디 시리즈 500에서 우승을 한 것입니다. 네, 2024년 퀸즈 오픈에서 우승한 사람은 토미 폴, 그리고 할레 오픈에서 우승한 사람은 바로 야닉 시너입니다. 야닉 시너에게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통계는 과거의 자료일 뿐이고 앞으로의 경기를 장담해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추정은 결국 과거에 해왔던 것을 바탕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시너는 완전히 달라진 윈블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고 마지막 이유는 말이죠. 그냥 제가 시너 팬이라서 이길 것 같습니다. 잘하잖아요. 네,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저의 말에 동의하신다면 이번 이벤트에는 시너로 고고 해주시죠. 네, 이번에도 여러분들 우승자 이벤트 진행합니다. 토요일 밤 12시가 될 때까지만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승자 누구이신가요? 참여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많은 분들 추첨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벤트에 참여하시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주간의 윈블던 축제, 저와 같이 즐겁게 보시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테니스를 재미있고 신나고 똑똑하게 즐길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 테니스 마스터는 달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테니스는 역시 엑스챔스 테니스 마스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컴온!